네,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주 월요일 함께하고 있죠.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저희가 일본 증시에 어떻게 그 네. 이상형 월드컵을 진행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세 가지 종목 중에 혹시 투표를 하셨나요, 우리 위원님도? 아이디어가 좋은 코너인 것 같고요. 소프트뱅크가 아무래도 일본의 AI 산업 관련해서 향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소프트뱅크가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저랑 의견이 같으시네요.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미국 증시 마감부터 본격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정상회담이 모두 마무리가 된 이후에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을 또 가를 미국 증시의 분위기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지난주는 이벤트가 많았죠. 에이펙이라는 굵직한 이벤트를 전후로 사실 미국, 일본, 중국 정상들의 만남들도 있었고 또 에이펙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또 미중 간의 긴장이 완화되는 또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이번 주 아마 지금 한국 증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일단 투자 심리가 리스크 온을 뒷받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대목이 있어요. 그 10월 달 들어서 미중 간의 긴장이 확대됐던 그 바탕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사실 9월 달은 미국의 대두 농가들이 수확을 해서 수출을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많이 수입을 해줬는데 올해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대해서 관세율을 32% 정도 올리면서 수출이 거의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중서부 판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데 사실 대두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농민들의 불만들이 많이 커진 상황에서 사실 트럼프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중국을 압박하는 일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월 달에 미중 간의 갈등이 좀 확대됐던 그 바탕을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트럼프, 미국의 농가를 살리기 위한 암묵적인 의도가 좀 깔려 있었던 거고 이를 또 중국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에이펙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바로 25톤 가량 되는 대두, 특히 미국산 수입을 또 재개하는 걸 감안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이제 중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미중 간의 갈등이 더 확산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부터 연말까지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금 또 증시에 노이즈로 작용하기보다는 답보 상태로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호재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워낙 너무나 큰 그 호재들이 호재라고 지금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슈퍼위크를 보내고 나니까 시장에 좀 그 잔잔한 기류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에이펙 이후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좀 어떤 호재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올해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면 아마 포모 현상을 바로 느끼실 거예요. 팔자마자 이제 주가는 하락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까지는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보유했으면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새롭게 등장하는 호재가 이번 주에도 다분합니다. 특히 11월 달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벤트는 11월 10일 이제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고유 관세 유예를 만료하는 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아마 양국이 무역 합의 서명을 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고유 관세프가 유예 기간을 3개월 이상 유예해주는 형태로 갈려지는 상당히 큽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증시도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또 동력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셧다운이 진행되고 있는데 트럼프 일기 때 최장 기간이 3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한다라고 하면 이번 주 5일 이제 35일을 넘어가는 그 기점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11월 1일부터 이제 미국민들의 건강보험 재등록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암묵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양보를 해가지고 막판 타결을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당장 미국의 셧다운이 5일 기점으로 해제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확인되고 나서는 제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얘기했던 11월 10일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부분들이 아마 글로벌 증시의 훈풍으로 작용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는데 셧다운이 이제 좀 장기화가 되면서 이에 대한 해제 여부가 시장에 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는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유예를 하는데 그 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로 이제 보고 유예를 하는지 등등이 앞으로의 시장의 향방에 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굵직한 이벤트가 모두 다 끝난 후에 중앙은행의 비둘기파적인 그런 기조의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니케이 지수가 뭐 52,000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사실 오늘 한국 증시만 봐도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가 이제 장중 기준으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제 뭐 사상 최고치 경신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또 추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될까요? 사실 한국 증시 자체 요인 갖고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올해 전적으로 코스피가 올라온 그 바탕을 놓고 온다고 하면 물론 신정부가 들어선 정책 기대감도 일정 부분 있었지만 사실 미국 증시가 역사적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풍선 효과가 사실 한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증시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이웃나라 일본 증시 역시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면서 재정 확대 또 금융 완화 정책 기조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가 엔화 약세 또 주가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 증시 역시 긍정적인 분위기는 계속 될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앞서서 얘기해드렸던 미중 간의 긴장 완화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하나 더 얘기는 안 드렸지만 드리고 싶은 얘기는 11월 1일부터는 이제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에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소비 현황을 좀 가늠하려고 하면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 회원이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4, 4분기 이제 해외연도 기준으로 7월과 9월달 기간을 이제 비자는 4, 4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정말 잘 나왔어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를 하고 조정 순이익은 7% 가량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바탕에는 소비 회복이 확인됐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 겁니다. 최근 미국의 실적을 보면 필수 소비재뿐만이 아니라 경기 소비재 소비 회복 증가가 확인되고 있고 특히 고소득층의 소비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연말 쇼핑 시즌 괜찮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일부 기관들이 예측한 걸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연말 쇼핑 시즌 온라인 부분의 매출액 자체가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 5.3%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과거 평균과 대비를 해보면 낮은 수치이긴 해요. 과거 평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8.7%, 10년 동안 놓고 본다고 하면 13% 정도 되기 때문에 전년 대비 5.3% 증가? 과거보다는 좀 증가율이 낮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올해는 투자 환경이 좀 다르잖아요. 트럼프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불편한 투자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민들의 지갑이 여전히 소비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동향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기대, 특별히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동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이전까지는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 흐름들을 한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일본 증시 또한 중국 증시 역시 계절적으로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좋은 흐름들을 연말까지 좀 목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완화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연말이 되다 보니까 쇼핑 시즌을 맞이했는데 미국 내에서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전체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리면서 기업들의 실적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엔화 약세가 심화가 되자 미국이 이를 일본 기업의 관세 회피 수단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상황을 좀 지켜볼까요? 사실은 이제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잖아요. 아니, 환율은 중요합니다. 해당되는 국가의 수출 관련해 가지고 영향을 가장 미치는 중요 요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카이치 내각 출범에 따른 일본 금융시장 동향이 지금은 엔화 약세, 주가가 상승하는 게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를 미국 행정부가 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저 역시 다카이치 내각 출범에 따라서 정책 기조를 놓고 온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엔화 약세,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은 맞는 것 같지만 이게 단기간에 금융시장에 반영된다라고 하면 또 단기간에 또 엔화 강세,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이제 12월 달에도 최소 25pp 정도는 인하할 걸로 좀 보고 있고 내년에도 분기별로 한 번씩 정도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화 약세, 이로 인한 엔화 강세라는 부분들은 항상 염두에 둘 필요는 있는데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했기 때문에 엔화 약 강세의 그 수준 자체가 과거보다는 디커플링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준이 10월 달에 25pp 인하하고 나서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확대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미국의 셧다운 기간이라서 미국의 고용 지표를 비롯해서 일부 지표가 발표가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12월 달에 25pp 인하한다라고 확답을 주기 어려운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12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 못한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저는 잘못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 12월 달에도 연준이 25pp 인하하는 형태라고 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엔화 약세의 폭이 좀 줄어들 소지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저희가 그래프로 체크를 해봤는데 이제 엔달러 환율이 52주 기준으로 약 8%가량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연말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맞물려서 이제 엔화의 낙폭이 조금은 좀 둔화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중국에서 이제 속보가 하나 전해져서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10월 레이팅독 제조업 생산자 물가지수 PMI가 50.6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소폭 하락을 했고요. 예상치도 하회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지표와 함께 연계를 해서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중국 증시는 사실은 이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이 소폭 출회를 하면서 조금은 디커플링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과잉 생산 문제로 펀더멘털 부담까지 좀 커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제조업 지표 부진과 기업 실적 악화까지 겹치면서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중국은 올해 하반기 들어서 과잉 생산, 구조조정, 그리고 가격 경쟁을 과도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간 지표인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가 좀 영향을 받을 여지는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제조업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도 기준선 52에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보면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중전이 끝나고 나서 중국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정책 수단들에 대해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화적인 통화 정책,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LPR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현지 증권사 분석기관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사중전의 내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중국 역시 8개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해서 5천억 위안 정도의 금융, 안정, 지급과 관련된 정책들을 좀 꺼내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중국이 연간으로 5% 안팎의 경제 성장률 달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때는 5.3% 달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이 갔다가 지금 3분기 GDP를 놓고 본다고 하면 전년 동기 대비 4.7%. 그러니까 예상치 4.6%보다는 조금 잘 나왔고 다만 전분기 5.2%와 비교를 해보면 둔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분기 중국의 GDP가 4.1% 정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평균 내보면 올해 5%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 성장률을 보일 여지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꺼내들지 않았던 정책들을 계속 꺼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4, 4분기로 갈수록 사실 소비 그러니까 이제 심리 지표거든요. 이 심리 지표들이 좀 개선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중국 증시에 대한 진단까지 내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